올해 시장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초고가 시장이랑 가장 상관성 높은 지표는 인과성이 아니라 상관성을 의미하자면은 그거는 그냥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관 42기 이장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사실 영상 보자마자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관 29기 채무심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형님. 제가 건부대니까 또 형님이라 한번 말씀드려보고 우선은 2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아주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아니요, 저는 민감할 게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채반꿀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 반대로 해석하고 계셔서 그런가요? 저는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은 제가 주택가격을 보는 로직 전세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전세가격이 부동산에서는 임차료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익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가지고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고 올해도 전세 가격이 내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세 가격 상승에 비례해서 매매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전세 가격은 뭐 서울과 지방이 분위기가 완전 다르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세가 조금 어쨌든 과열 양상이고 다만 이제 하반기 전망을 물어보셨으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는 전세 시세 안정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비례해서 매매 시세도 안정화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화라는 거는 통상 주간 동향이 발표될 때 그 소수점 첫째 자리가 0.1, 0.2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위든 아래든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0.0x 이렇게 나오면은 좀 안정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현재는 서울의 매매가가 주간으로 0.28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0.3을 찍고 내려오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과열 단계고 전세는 0.2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안정화는 0.0대로 내려가는 그런 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말씀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네. 결국은 약간 회복선일 뿐일 수도 있고 계속 안정성으로 여기서 더 안 올라가고 안정화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서울의 경우에는 지수가 있고 또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도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개별 기업에 대한 주가를 얘기하고 개별 아파트 단지의 그 명목 가격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수랑 개별 단지 가격을 막 혼용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저런 서로 의견이 좀 다를 때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수는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어요. 서울의 주택 매매가 지수는 회복을 못했고 그런데 일부 단지는 전고점 뚫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 단지의 실거래가를 보시는 분들은 전고점 뚫었다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지수 레벨로 시장을 설명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21년 전고점을 못 뚫었고 그리고 벌써 3년 전이잖아요. 그 3년 전 명목 가격을 지금 못 뚫었다는 거는 사실상 그 부동산 투자 성과가 지금 좋지 않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도 사실 똑같은데 그 지수 레벨로는 전고점을 뚫은 게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에서 회복하는 그런 국면인데 올해는 초고가로 대표되는 하이엔드 주택들이 그야말로 전고점을 뚫으면서 랠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이 결국 시차를 두고 나머지 부동산을 다 끌어올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동산 강세장이라고 이제 확실히 느끼거나 아니면 기다리면 강세가 온다 이런 좀 낙관론이 부동산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의 시장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초고가 시장이랑 가장 상관성 높은 지표는 인과성이 아니라 이제 상관성을 의미하자면은 그거는 그냥 글로벌 자산, 특히 암호화폐하고 나스닥 딱 두 개거든요. 코인이랑 나스닥 지수 상관성과 서울 초고가 가격의 상관성이 정말 높고 저는 이제 그 나름의 인과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신이나 아니면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투자 성과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로 집을 덜컥덜컥 사시는 걸 보면은 몇 번 봐왔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상관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두 자산이 나스닥도 상당히 회복을 했지만 어쨌든 8월 5일 기준으로 고점 찍었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기준으로 7만 3천 불 갔다가 지금 6만 불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고점 찍었다는 신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8월 들어서는 거래량도 7월 대비해서는 어쨌든 8월 거래량 다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달까지 합산한다 하더라도 한 5천 건 아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월에 7,800, 6월에 7,500 찍고 5천 건 이하로 내려가고 그래서 거래도 좀 내려오는 거가 이런 다른 자산 시장의 연관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세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
맞지만 올해 랠리를 일으켰던 하이엔드 주택들은 투자가 잘 돼서 사시는 분이 많거나 본업이 잘 돼서 잘 되시는 분 많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들에서 나오는 거여가지고 여러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은 완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수자가 아예 다른 성격이네요. 말 그대로 그 하이엔드 그 말씀하셨던 건 코인이나 말 그대로 해외 주식으로 큰 수익을 벌었던 분들이 이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산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다른 시장 뭐 일반적인 뭐 고가주택 기준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그 매수자는 다른 입장일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택시장에서 올해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까지 그리고 올해 일반적인 특례 디딤돌이나 버팀목 특히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었지만 특례 디딤돌이 9억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 9억대까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유동성 풀었으니까 9억대까지는 강세. 근데 그런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15억대까지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갈아타는 메인스트림의 대부분 그리고 그 이상의 주택들은 그 과정에서 처분 소득이 좀 커지신 분들이고 국민주택 평형을 20억 이상으로 아니면 25억 이상으로 사시는 분들은 뭐 자기 인생에서 뭐가 하나 빵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세무사님은 더 자원세무사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뭐가 하나 뻥 터지신 분들이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시는 게 많고 아니면 부모로부터 전폭적인 조언을 받아서 상속증이죠. 네, 증여상속을 받아서 캐시가 생겨서 그걸 합쳐서 그러니까 고소득은 기본이고요. 이런 20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고소득은 기본이고 다른 소득원이 크게 작용을 해서 사시는 분이 많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그런 주택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원의 그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주택의 구매력에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아가서 지금 뭐 2차 DSR이나 스트레스 DSR에 이런 것까지 적용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접촉하는 분들의 시장성은 하반기에는 안정성을 갈 수밖에 없겠죠. 네.